여러분은 감사를 언제 하시나요? 타인의 친절을 만났을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행운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시나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조급하거나 다급해지거나 불안할 때 바로 감사를 활용합니다. 지금도 최소 일주일에 한 번, 한때는 매일매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감사라는 걸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영상까지 만들었죠. 그런데 최근에 저는 감사에 대한 슬럼프를 겪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정말 감사하는 것이 아닌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 분명히 감사에 대한 이유도 알고 있고 써야 하는 목적과 방법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잘 갖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민을 안고 있던 차에 이 빌리 버튼이란 출판사에서 하루 5분 감사일기라는 책을 소개해주는 컨텐츠를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이 책을 한 권 받아서 좀 살펴보는 과정에 제가 왜 감사의 슬럼프에 빠졌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슬럼프를 드디어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이 감사에 대한 슬럼프에 빠진 분들 혹은 감사가 좋다는 건 나도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잘 실천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정확한 제목은 하루 5분 감사일기이고요. 작가는 소피아 고드킨이라는 건강심리 전문가이자 행복 전문가입니다. 이 책은 정확히 말해 워크북에 가깝습니다.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페이지보다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써야 하는 실천 페이지가 더 많은 책이죠. 그러다 보니 양장제본, 패브릭 커버, 먹박으로 고급스러움을 연출한 한 권의 훌륭한 노트와 같습니다. 내지를 살펴볼게요. 95g의 평량이고요. 보통 A4지가 70에서 80g의 평량을 가진 것에 비해 살짝 두껍습니다. 페이지 수는 255페이지고요. 하루에 한 면씩 작성한다고 했을 때 약 120일 정도의 기록을 할 수 있는 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처음에 펼치면 이 머릿말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감사일기 사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실제 감사일기 페이지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감사일기를 쓰는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감사일기를 쭉 다 쓰고 맨 마지막에는 그리고 매일매일의 감정을 이렇게 표정으로 기록하는 120개의 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자기만의 그날그날 감정의 표정을 그릴 수 있는 칸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에필로그 페이지가 있어서 120일 동안의 기록을 성공한 자신에 대한 칭찬이라든지 어려운 점,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페이지가 있고 마지막에는 책의 서지 정보가 나오면서 끝납니다. 자, 이 구성을 좀 살펴볼게요. 쓸 때 내용은 처음에 날짜를 적고요. 다음 오늘 하루를 점수로 매긴다면 했을 때 1점부터 10점까지 중에 점수를 매기고요. 긍정 확언을 필사를 하고 감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들을 4가지를 쓰고 명언을 한번 보고 수고한 나에게 한마디를 적고 제일 뒷장으로 가서 그날의 감정을 트래킹할 수 있게 그림을 그리거나 색을 칠하는 방식으로 적게 됩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총 120일 동안 반복하시면 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슬럼프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그 이유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기존에 썼던 감사 일기들을 보면 주로 타인에 대한 감사를 굉장히 많이 썼었고요. 이걸 쓰다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 스스로 편향되는 시각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점점 적어지고 재미도 없어지고 의미와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감사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오늘 당신의 하루를 더 안락하고 행복하게 해준 사람, 장소, 물건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고요. 내일이 기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패했지만 멋지게 극복한 경험을 이야기해 보아요.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기며 받았던 특혜는 무엇인가요? 등과 같이 바라보지 못한 과거, 현재, 미래, 사람, 경험, 생각 등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시각에서 감사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입체적이고 풍부한 시각을 제공하는 질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마다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있어서 이 페이지에 있는 질문들만 쭉 보기만 해도 참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들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감사라는 것을 잘만 활용하면 나와
내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 프레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참 괜찮다라고 추천하는 이유가 이 질문들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사고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질문들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한 경험은 바꿀 수 없지만 그 경험을 바라보는 관점은 바꿀 수 있다라는 엄청난 깨달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단순히 이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내 삶을 매일매일 관찰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실천적 깨달음이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 삶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무엇이 감사한지 어떤 것에 감사해야 할지에 대해 알려드릴 순 없죠. 우리가 처한 환경은 모두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겐 이런 툴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한번 실제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날짜를 써야겠죠? 그 다음에 몇 점이었는지 체크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한 8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긍정 확언을 필사합니다.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진다. 첫 번째 질문을 볼까요? 오늘의 당신이 있기까지 도와준 사람들을 떠올려 보고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아요. 저를 도와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무엇이 떠오르나요? 지금 떠오르는 장면이나 소리, 느낌 등을 기록해 보세요. 왠지 지금 방금 앞에 이 감사한 사람들을 적어서 그런지 감사한 사람들과 멋진 해변에서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런 질문도 있네요. 오늘 하루 중 기대한 것보다 훨씬 잘 풀린 일이 있나요? 기획회의에서 아이디어가 마땅치 않아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풀렸음. 다음에 힘들었지만 당신이 더욱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 경험은 무엇인가요? 유튜브 제작을 위한 편집 영상 공부, 뇌과학, 심리 공부 등 결국 도움이 되었다. 이번 페이지엔 이런 명언이 있네요. 감사는 내 인생이 충분하고 부족함 없음을 인정하는 방법이다. 그 말을 한 사람 이름까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오늘 수고한 나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이런 페이지가 있네요.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끌어안고 평온하게 나아간 전지욱 수고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 페이지를 가볼까요? 오늘 저의 얼굴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얹고 있는 모습이랄까요? 그림을 이거밖에 못 그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써보고 나니까 느꼈던 점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 내가 되는데 도움을 줬던 사람이 생각보다 많고 그들 각자에게 내가 고마웠다라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제대로 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안정감이 들면서,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한 감사도 있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식으로 머릿속에 연결이 되면서 불안도가 낮아지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2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한 주 동안 이 책으로 감사일기를 쓰고 한 주를 정리하는 주말 저녁에는 여기에 썼던 감사 중에서 기억에 남는 감사들만 내 노트에 따로따로 기록을 해놓는 방식도 유용할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책은 우리의 시각을 입체적으로 열어주는 좋은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쓰다가 정말 좋은 질문을 만났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자기의 노트나 블로그 같은 데에 글감의 소재로 가지고 와서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감사일기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문제 해결 도구는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걸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배우고 행동하고 실천하셔야겠죠. 그런 과정에서 감사일기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하루 5분 감사일기에 대한 총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이 책의 장점은 감사에 대한 생각을 내가 힘들게 하지 않아도 5분 정도면 된다라는 것. 두 번째, 여기서 제시하는 다양한 질문들이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해서 좁은 시야에 빠져 있는 나의 관점을 더 넓혀준다는 것. 세 번째, 내가 꾸준히 120일을 채우면 이 한 권을 채우는 그 만족감과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네 번째, 불안이나 두려움, 삶의 회의가 밀려올 때 이걸 통해서 용기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어떤 제품이든 완벽한 건 없죠. 단점 또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 혹은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건데요. 첫 번째, 좀 성격이 예민하신 분들의 경우 여기에 칸에 맞춰서 뭔가 틀리지 않고 잘 써야 될 것 같다라는 강박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볼펜이 아닌 연필로 써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페이지 수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가늠끈이 없어서 내가 이 페이지를 쓰다가 다시 이제 덮고 그 페이지를 갈 때 일일이 좀 찾아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책갈피를 여기다 꼽아서 사용해도 되지만 양장의 이런 좋은 재질의 워크북을 만들었으면 가늠끈까지 같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생각의 속도가 좀 느린 분들의 경우 이 답변을 적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거나 5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려운 질문들은 스킵을 하거나 아니면 단어로 짧게만 적어 놓는 방법도 괜찮다고 전 생각하고요. 네 번째로는 구조상 데일리 페이지를 쓰고 제일 뒤에 이 감정 트래킹 페이지로 가야 하는데 이 페이지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로 뭔가 인덱스라든지 페이지를 갈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일일이 계속 뒷페이지에서 넘겨서 그 페이지로 찾아와야 된다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다라는 것이 제가 꼽은 단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책을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면 좋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하루를 시작할 때 웜업으로 감사를 한번 느끼고 활력을 받아서 일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의 작업실이나 사무실 같은 곳에다 이걸 비치해 놓고 본격적인 일을 수행하기 전에 한번 감사를 쓰고 수행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감사가 좋다는 건 알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고 그리고 습관으로 들이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이런 게 바로 감사하는 생각이구나를 배우시고 그리고 120일 동안 꾸준히 쓰시면서 감사하는 루틴을 가져가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정확하게 언급하자면 출판사 측에서 이 책에 대한 컨텐츠 제작을 요청하셨고 영상 제작비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책을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이벤트로 드리는 것을 제안드렸고요. 감사하게도 출판사 측에서 이벤트를 수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36권의 책을 제가 받아왔고요. 제가 직접 사용을 하느라 한 권을 썼고요. 나머지 35권은 구독자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관련해서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자,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 감사가 우리 뇌와 마음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다 있지만 정작 감사를 꾸준히 실천해야 되는 행동에 관한 지식은 접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야지 생각만 하셨던 분들은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자신만의 챌린지를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혹시 감사일기 관련해서 자기만의 노하우나 공유해 주실 말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첨언해 주세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와 여러분의 기록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